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열 문제,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5.5번째형을 있다라고 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될 게 없어. 사실 등차 수열 공식은 얘가 근본이야. 본인이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이하다 혹은 내신도 1등급을 잘 못 맞는다 이런 학생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등차 수열 문제만큼은 꼭 전부 맞출 수 있게 뇌 구조를 대조해 줄게. 너네가 등차 수열을 못하는 거는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등차 수열을 배울 때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이렇게 딸랑 알려주고 뭔지 알겠지? 자, 앞으로 그냥 연립해서 문제 풀어. 그냥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냥 등차 수열을 배우니까 고난도 문제는 그냥 손도 못 대고 깨지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세 번째 항은 뭐 예를 들어서 6이고 여섯 번째 항이 15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초항 더하기 2D는 6이고 초항 더하기 5D는 15다. 이런 식으로 항 두 개를 A랑 D에 관한 식으로 적고 그냥 연립해서 문제를 그냥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등차 수열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오늘 영상 딱 5분만 투자해서 잘 봐봐. 내가 수포자들 입에서도 등차 수열 이렇게 풀면 다 잘 풀리는 거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줄게. 자, 등차 수열부터 재정의하고 들어가자. 교과서를 펴면 등차 수열이 뭐라고 나와 있어?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 이렇게 나와 있어. 솔직히 어렵진 않지만 중하위권 친구들 입장에선 조금 추상적이야. 그래서 내가 쉽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 등차 수열은 그냥 계단이라고 생각해. 학교 계단 알지?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나 전부 높이가 똑같지. 이때 그 계단의 높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계단, 즉 시작하는 곳을 초항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쌤이 등차 수열은 계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 근데 쌤이 계단의 끝을 이렇게 이어볼게.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 직선이 나오네.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한다고 배웠었지. 사실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초항 더하기 n-1d였는데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1차 함수는 n에 관한 1차식을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차 수열이 계단이다 그리고 직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야. 그럼 교과서의 등차 수열의 공식 a 더하기 n-1d 이거 달달 외웠었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이 공식을 달달 외운 다음에 매번 a랑 d에 관해서 연립을 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고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fx가 여러분 1차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f3이 6으로 주어지고 f6이 뭐 15로 주어졌어. 이때 여러분 요 1차식을 찾을 때 f1을 굳이 찾은 다음에 fx를 찾아야 되나? 그러지 않잖아. 1차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점 두 개가 제시되면 그냥 바로 1차 함수식이 나오는 거지. 점 두 개 갖다가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1차 함수식을 찾지 않잖아. 그런데 왜 등차 수열에서는 세 번째 항이 6이고 여섯 번째 항이 15로 주어졌을 때 왜 굳이 초항을 찾은 다음에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쌤 말은.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본질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지. 근데 쌤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이 굳이 초항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였어. 근데 여러분 n번째 항은 첫 번째 계단에 비해서는 공차가 n-1개 더해져야 되지만 두 번째 항에 비해서는 공차가 몇 개 더해질까? n-2개 더해지겠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 비해서는 n-3개의 공차가 더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쌤이 여기까지 썼을 때 공통점, 어떤 규칙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를 합하면 뭐가 돼? n이 되네. 얘도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를 합쳐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a, n이 되네. 여기도 a, n이 되네. 그치? 따라서 A1을 이항해보면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n-1d가 되고 여기서도 A2를 이항해보면 n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게 n-2d가 되네. 마찬가지로 n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n-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여기서 예쁜 규칙이 보여? n에서 1을
뺀 게 여기 들어가 있지? n에서 3을 뺀 게 또 여기 들어가 있네. 따라서 등차 수열은 별번째 항에서 세모번째 항을 빼잖아. 그럼 공차가 별 빼기 세목에 있다는 뜻이 돼버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본질이다. 이해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는 항 두 개가 제시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빼. 그럼 두 항을 빼면 그 두 항의 번째의 차만큼 공차가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제시됐었지? 그럼 여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6 빼기 3개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냥 공차가 튀어나와. 굳이 초항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 잘못 배운 학생들이 A랑 D에 관한 두 식을 연립 노가다로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그냥 두 항을 빼서 3초 만에 공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1절 끝났고 2절 가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이런 공식이 나와 있어. 물론 얘도 등차 수열의 합 문제를 풀 때 가끔 쓰이긴 하지만 얘를 거의 등차 수열의 합의 메인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이런 공식으로 그냥 A와 D에 관해서 연립방정식을 그냥 매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또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이렇게 괴물 같은 어려운 공식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의 합은 뭐다?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 여러분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해?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호항 더하기 말항, 이 공식에서 나온 거야. 여기서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니까 요 L, 마지막 항을 AN이라고 하고 이 AN은 A 더하기 n-1d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합공식이 나와.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사실 등차 수열 합공식은 얘가 근본이야. 근데 여러분 이 식을 다시 한번 제대로 봐볼게. 이 식은 쌤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네. n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l. 참고로 선생님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외울 때 얘를 절대 n이라고 외우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얘를 영어 n이라고 하지 말자. 얘는 항의 개수야. A랑 L은 호항이랑 말항인데 얘는 영어로 외우든 한국말로 외우든 학생들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 하지만 얘를 항의 개수라고 외우지 않고 n으로 외워버리면 실제로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나 n 플러스 1개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서도 n이라고 적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꼭 n은 항의 개수다. 이렇게 외우길 바랄게. 자, 그러면 다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보면 얘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항의 개수를 의미해. 근데 얘는 그러면 뭘까? 얘는 초항과 말항을 더한 걸 2로 나눈 거야. 여러분 어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걸 우리는 평균이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랑 숫자 7의 평균은 5잖아. 그 5가 3과 7의 중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지? 따라서 얘를 우리가 중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는 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쌤이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 문제에서 S10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여러분 S10은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하다가 마지막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문제를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풀려고 하면 첫 번째랑 10번째는 사실 중항이 존재하지 않지. 왜? 1과 10의 평균이 뭐지? 2분의 11이니까 결국 5.5번째 항이잖아. 따라서 얘를 이 공식으로 쓰려면 5.5번째 항 곱하기 10 이런 식이 나와. 근데 여러분 5.5번째라는 게 있나? 존재하지 않지? 엄마 나 이번에 전교 5.5등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5.5번째 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수열 문제,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5.5번째 항을 있다라고 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5.5번째 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써도 돼. 이게 핵심 포인트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소개할게. 우리가 보통 어떤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식을 요걸로 많이 알고 있지.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어. 하지만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SN이 제시되었을 때 일반항을 구하더라도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돼. 첫 번째 항이 일반항의 규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자, SN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 이때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했을 때 이 AN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성립한다, 혹은 뭐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 성립한다, 이런 유형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때 보통 학생들이 SN에서 SN-를 뺀 다음에 AN을 구하고 얘랑 초항을 따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초항이 AN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나오면 그럼 비로소 첫 번째 항부터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혹은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이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S빵이 빵이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식이 성립해. 그래서 여기 N에다가 빵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S빵은 빵 더하기 K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면, 즉 K가 0이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도 규칙에 위반하지 않고 같은 수열에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SN에서 AN을 구한 다음에 따로 초항을 또 구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그냥 S빵이 빵이면 초항부터 이 수열을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 거 아마 알 거야. 그리고 초항부터 이게 등차 수열이 되려면 당연히 S빵이 빵이 돼야 되므로 상수항은 없겠지. 즉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일반항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SN에서 SN-1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정석으로 한번 해볼 텐데, n제곱 빼기 4n에서 Sn-1을 빼야 되는데 Sn-1은 또 n-1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1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 계산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꼭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등차 수열의 합에서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야. 이렇게 정석으로 풀지 마시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내려. 그러면 2n이 되겠지. 그리고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차항이 나와버려. 지금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AN은 2n이 나왔지만, 만약에 SN이 3n 제곱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일반항이, 자,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요 3이랑 곱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바로 6n이 나오지. 근데 우리는 상수항만 따로 구해줄 필요가 있는데 1차항은 2를 내리면 바로 나오니까. 초항과 S에서의 초항은 같은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여기 SN에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므로 A1도 여러분 4가 돼야 돼. 그럼 여기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4가 되게끔 하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빨리빨리 구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S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SN 빼기 SN-1로 일반항 AN을 구하려면 3n 제곱 더하기 n에서 빼기 3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n-1. 정석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오래 걸리겠지. 따라서 SN이 n에 관한 2차식일 때 바로 AN을 구하는 스킬을 꼭 익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기말고사 아주 쉬운 단골 문제부터 모의고사 머리 깨질 만한 어려운 문제까지 방금 배운 치트키로 문제들을 풀어볼 테니까 잘 집중해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정석대로만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아마 풀 거야. 두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공차, 여섯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5D, 10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9D. 그냥 이거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초항과 D에 관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 자,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풀면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풀리지도 않고 쉬운 문제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오늘 선생님하고 배웠던 개념 중에 등차 수열의 합은 괴물 같은 공식인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말고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지? 등차 수열의 합의 핵심은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다. 기억나?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봐봐. an이 등차 수열인데 a2, a6, a10의 합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a2 더하기 a10은 중앙이 6번째 항이지. 따라서 얘네 둘만 더해도 바로 2 곱하기 a6이 되고 거기다가 a6을 한 번 더 더했으니 바로 그냥 3 곱하기 a6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지? 36이라고 돼 있네. 따라서 이 식은 그냥 우리한테 6번째 항이 12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야. 초항이고 공차고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 식은 중요한 내용만 탈탈탈탈 털어 먹으면 그냥 6번째 항이 12라는 이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이 이야기랑 이 이야기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6번째 항이 10이다라는 개념을 3초 안에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초항과 공차로 식을 써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또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에서 손님이 나한테 달라고 한 거는 첫째 항부터 쭉쭉쭉쭉 더해서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봤네. 첫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은 중항이 존재할까 안 할까? 하지 않죠. 중항이 존재하지 않네. 1과 20의 평균은 10.5기 때문에. 하지만 중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어. 따라서 쌤은 이 문제를 풀 때 중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럼 얘는 중항인 10.5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인 20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겠지. 따라서 얘를 구해달라는 말은 A10.5를 구해달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20만 곱하면 답일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항은 A10.5야. 얘를 내가 별이라고 해볼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은 6번째 항이 12라는 사실과 첫 번째 항이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항 2개가 제시되었을 때 뭘 하자고 했었지? 빼자고 했었지. 그럼 두 항을 빼보면 6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5개가 생기겠고 걔는 곧 10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공차가 바로 나오게 돼. 이해가? 자, 그럼 이제 10.5번째 항을 구해볼 건데 내가 알고 싶은 10.5번째 항에서 알고 있는 6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가 나올까? 10.5 빼기 6개가 나오겠지. 즉 4.5개의 공차가 될 건데 공차는 2라는 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야. 4.5 곱하기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근데 4.5 곱하기 2는 9가 되고 A6을 2항해버리면 A10.5번째 항은 9 더하기 A6인데 A6이 12라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되겠네. 21이 되겠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A10.5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정답은 21 곱하기 20이 될 거야. 즉, 중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등차수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 어때? 연립방 정식 하나 없이 그냥 쓱쓱 풀리지? 다른 애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연립방 정식으로 복잡하게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또한 2개의 항이 제시되면 빼! 이 개념을 통해서 그냥 쉽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자. SN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 n에 관한 2차식이지. 아,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겠구나 를 알 수가 있는데 단 문제가 있어. 상수항이 0이 아니네. 즉 S빵이 아니네. 그럼 이 수열은 초항은 규칙에서 제외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야. 이해가죠? 그때 초항 더하기 7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 이거를 그냥 스킬 없이 정석대로 풀면 7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S7에서 S6을 빼면 답이 나올 거야. 하지만 S7을 구하는 것부터 숫자가 매우 크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에서 또 S6을 빼야 돼. 물론 계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도 별 이상함을 못 느끼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결국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아까 전에 배웠던 SN이 n에 관한 2차식일 때 상수항이 있든 없든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빠른 풀이법으로 바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상수항이 설사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수항이 없다 치고 일반항을 구해보면 돼. SN에 n제곱의 개수가 1이지? 따라서 요 1을 이렇게 내리면 얘는 이 n이 될 것이고 상수항이 없다 쳤을 때 S1이 2가 되므로 여기도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미 n에다가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네. 따라서 AN은 1차 항의 개수는 2지만 상수항은 0인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 단,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S빵이 빵이 아니네. 즉,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9번째 항부터만 성립하는 등차 수열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복잡한 두 자릿수의 계산 없이 바로 우리는 7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 2 곱하기 7, 14가 바로 나와버리게 되지. 이런 식으로 풀면 복잡한 정석대로 풀이를 하지 않고도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구하라는 A1은 절대 요 일반항에다가 넣으면 안 되지. 왜? S빵이 빵이 아니니까 얘는 초항은 성립하지 않아. 그럼 S1은 A1과 똑같기 때문에 A1을 구할 때는 그냥 S1으로 구해줘야 돼.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그냥 1이 나오지? 따라서 정답은 A1 더하기 A7 15가 나오게 되겠네. 이해 가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해볼게. 오늘 영상의 제일 클라이맥스 문제야.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문제집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해설풀이 봐봤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미지수들의 대잔치식이 나와. 그런 복잡한 해설을 보고 있으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역시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게 되겠지. 그러면 오늘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 매우 쉽게 한번 풀어보자.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한 단 2줄. 등차수열의 합은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 그리고 항 2개가 제시되면 그냥 빼라.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럼 한번 풀어볼게. 이 제시되어 있는 식을 해설풀이를 보면 굉장히 길게 미지수를 많이 넣어서 풀어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첫 줄만 보자마자 좌절할 수밖에 없어. 오늘 배웠던 개념인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이 식을 접근해 볼게. 첫 번째 항은 n번째 항이고 마지막은 n 플러스 k번째 항이네. 두 항의 중항이 뭘까? 중항은 n과 n 플러스 k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다가 항이 몇 개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항이 몇 개 있겠지? 근데 그게 얼마래? 0이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항의 개수가 0일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개보다 훨씬 많은데 항의 개수가 0개일 순 없잖아? 따라서 이 식은 그냥 간략하게 3초 만에 여러분들은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즉 그냥 중항이 0이라는 뜻이야. A 2분의 2n 플러스 k, 다른 말로 n 플러스 2분의 k 번째 항이 0이구나. 이 얘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을 복잡한 등차수열의 합으로 푸는데 거의 시간 2, 3분 쓰고 있을 때
이 개념을 배운 우리 친구들은 3초 안에 그냥 중앙이 0이라는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런 문제가 매우 매우 쉬워져.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한번 해볼게. 쌤이 등차 수열에서 항 두 개가 제시되면 그냥 빼라 그랬었지. 그런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항이 뭐야? 첫 번째 항과 n 플러스 2분의 k번째 항이 제시되어 있네. 그럼 두 항을 한번 빼볼게. 첫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2분의 k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있겠어?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k만큼 있겠지? 따라서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분의 k만큼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공차가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라고 했으므로 d 대신에 마이너스 d를 곱해줄게. 그런데 첫째 항은 30이고 n 플러스 2분의 k번째 항은 0이기 때문에 30에서 0을 뺀 얘는 30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얘는 n번째 항이지, 얘는 n 플러스 k번째 항이지. 그러면 n과 k는 당연히 자연수일 거야. 맞지? 그럼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 여기 마이너스 1을 얘한테 곱해줘 버리면 n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1 d가 30이라는 게 나오네. mk도 자연수, 공차인 d도 자연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즉 이거 곱하기 이게 30인데 d는 무조건 자연수잖아. 근데 얘를 항상 자연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지. 왜? k의 밑에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몇 점 5, 뭐 1.5, 2.5, 3.5 이런 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도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볼게. 그러면 이 식은 2n 더하기 k-2 곱하기 d는 60이라는 등식이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얘를 잘 봐봐. 이 놈이 가장 작으려면 m과 k가 제일 작은 1이면 되겠지. 근데 m에다가 k에다가 각각 1을 넣어도 얘는 제일 작은 값이 1이 돼. 그리고 m과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식은 정수가 아닐 수 없어. 따라서 얘는 1보다 같거나 큰 정수기 때문에 다른 말로 100% 자연수가 될 거야.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60이기 때문에 d는 그냥 60의 약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60의 약수의 개수가 될 거야. 이해가? 이렇게 항이 제시되었을 때 복잡한 등차 수열의 합을 미지수 파티를 열어서 복잡하게 남들은 적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는 0이다로 알짜배기만 빨리빨리 발라먹자 이거야. 자, 이 문제를 조금 응용해 보면 만약에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이 0이다 이런 말이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복잡하게 또 초항하고 공체에 관한 식으로 발라먹고 있을 시간에 중항이 누구지? 다섯 번째 항이지? 다섯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는 0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0이다. 로 3초 만에 빨리빨리 발라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오늘 배운 거 딱 세 줄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 그리고 중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즉 중항이 정수번째가 아니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왜? 1차 함수니까.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은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두 번째, 등차 수열에서 항 두 개가 제시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빼! 항 두 개를 굳이 초항과 공차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었을 때 상수항이 0이든 상수항이 0이 아니든 우리는 일반항을 3초 안에 빨리 구할 수가 있어. 원래 정석풀이인 Sn 빼기 Sn-1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을 우리는 빠른 풀이법으로 단 3초 안에 구할 수 있어야 돼. 물론 S빵이 빵이 아니면 그 수열은
초항은 규칙에서 제외된 거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하겠지. 이 세 개만 머리에 박아두면 등차 수열 문제는 거의 웬만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 오늘 이 영상 보고 꼭 풀어봐야 할 등차 수열 연습 문제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꼭 다운받아서 풀어봐봐.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하고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 보느라 고생했어.